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12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개요 부분 설명을 했고, 그 효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솔린, 디젤, 또 하이브리드, 전기차, 퓨얼셀 전기차 비교해서 퓨얼셀 전기차가 가장 총괄 효율 면에서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145페이지 보면 이제 현재 그 현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 수소 연료차 자동차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빠르면 한 5년, 늦어도 10년쯤 되면 아마 우리 주변에서 수소차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그 실용화의 장애는 역시 차량 가격이죠. 가격이 뭐 기존 차 동급이라면 2배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연료전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 또 연료전지 가격이 왜 비싸냐? 그 안에 이제 촉매로 사용하는 백금이 많이 들어간다. 보통 차량 대당 한 60g 정도 들어간대요. 60g, 50에서 70g.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보통 여러 가지 6개 연료전지, 현재까지 우리가 소개한 6가지 연료전지 중에서 저온에서 동작하는, 즉 80도씨 정도에 동작하는 그 PEMFC를 쓴다고 그랬죠.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또는 뭐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을 쓴다. 근데 이거는 아주 순도가 좋아야 돼요. 수소의 순도가 아주 좋아야 돼. 그래서 그 수소를 일단은 고순도 수소를 만드는 장치가 앞에 달려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연료 개질 장치라고 그래요. 퓨얼 리포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백금 촉매를 쓴다. 이런 이제 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표 4-2의 연료전지의 특징이 몇 가지 면에서 표현되고 있죠. 고효율, 그다음에 무공해, 또 열의 유효 이용. 연료전지는 100을 넣으면 한 40% 정도는 전기가 나오는 거고 40% 정도는 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만 쓰면 효율이 40%지만 열까지 같이 쓰면 열 병합 효율로 하면 80%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고온에서 버티는 전기들을 쓰는 그 고온용 있죠? 솔리드 ok사이드 SOFC라든가 또는 몰튼 카보네이트 그런 경우는 뭐 한 600도에서 1000도 사이에서 작동을 하는데 전기도 쓰고 열도 같이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대형 발전소에 이제 그 열병합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또 열을 해서 뭐 온수를 공급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80% 가까이 에너지를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연료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순수한 그 수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제 뭐 메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떼내서 그 수소를 쓸 수도 있다. 다양하다. 그다음에 부지 선정이 용이하다. 조용하잖아요. 이건 뭐 소리 날 일이 별로 없지. 예? 연료전지 자체는 화학 반응하니까 조용히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제 수소를 넣어준다거나, 산소를 넣어줄 때 소리가 좀 날 수 있지만, 기존의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에 비하면, 원자력 발전에 비하면 아주 조용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저소음 저진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아주 많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자동차의 구분이 나오는데 이건 이미 했으니까 그냥 수소 자체를 연료로 쓰는 수소차가 있고 또는 수소 연료차가 있고 이건 기존 엔진에 수소를 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휘발유 대신 수소를 넣어서 폭발시켜서 가는 거. 이것도 이전에 그 자동차 회사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이거는 그냥 기존 엔진차라고 보면 되고 수소 엔진차.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수소 연료전지,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차.
풀었으면 수소차, 우리가 말하는 건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 그냥 수소 엔진차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고 아 그랬구나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장비의 특징이 쭉 소개가 되고 있죠. 특징 153페이지 구분은 수소 엔진차와 수소 연료전지차. 그 다음에 특징 중에 첫 번째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면 장점으로는 긴 주행거리, 넥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으로 뭐 한 609km, 뭐 600km를 간다니까 상당히 길죠. 수소의 동일 중량당으로 비교하면 내연기관 연료의 약 3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공해지, 무공해. 공해가 없다. 무공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부가적인 장점인데 대기 정화, 대기 중 미세먼지, 제거 효과,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거죠. 왜? 원래 의도까지는 안 했겠지만 산소를 받기 위해서 차량 앞부분에 공기를 쭉 받아들일 때 그 미세먼지가 있는 거를 쓰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중 필터를 써요. 삼중 필터를 써서 아주 순도 높은 순수한 공기. 그래야지 이제 그 멤브레인이 저기 다치지 않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이제 나가면 어떻게 돼? 물이 되고 남은 공기가 빠져나갈 테니까 깨끗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수한 물하고 깨끗한 공기. 그래서 원래 연료전지는 우주선에 연료 플러스 그 음료수, 물 용도로 만드는 거예요. 최초에. 그 알칼라인 연료전지를 저 뭐 제미니호인가 거기에 실려 보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콤팩트하게 연료도 쓰고 물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 돌면 계속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했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다. 그 대신 이게 약점으로도 작동할 수 있겠지. 그 필터를 이제 갈아줘야 되겠지. 예? 몇 년에 한 번씩인가? 뭐 이게 이제 정확한 거는 그 회사에 따라 다른데 필터를 갈아줘야 되고 필터를 갈지 않으면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렴한 수소 단가. 수소 단가. 이게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현재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저렴하게 해야 되겠지. 근데 현재 많이 저렴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대략 그 나프타 분해를 통해서 저렴하게 만들 경우에 1kg당 5,000원의 단가로 생산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전기 분해는 비싼 방식인데 전기 분해 말고 계질이라고 그래요. 계질. 질을 바꾼다. 품질을 바꾼다. 계질. 리포밍. 예를 들어 CH4 메탄 같은 경우에 메탄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메탄을 이제 이걸 계질해서 C와 이제 H로 쪼개는 거죠. C와 H2로 쪼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뭘 하느냐? 뜨거운 수증기를 넣어서 즉 H2O를 넣어서 수소를 쪼개 본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겠지? 여기가 CO2 플러스 H2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개수는 세어 봐야 되겠네. 네? 여기 두 개가 들어가면은 CO2가 하나 있고 H가 몇 개 나와야 돼? 이게 두 개가 나오고. 그렇죠? CO.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수증기를 넣어서 이산화탄소와 이렇게 계질을 한다고 그래요. 계질. 뒤에 가서 또 할게요. 아니면 이건 열이 필요한데 열을
열 대신 그냥 공기하고 반응하도록 해서 산소를 넣어줘도 돼요. 산소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또 H2가 2개 2몰 나오고 그 다음에 CO2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수증기.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돼. 가열을 많이 하면 수증기하고 요 메탄, 메탄 가스에다가 수증기를 넣으면은 이렇게 산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게 약간 걸리죠. 이 CO2 나오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CO2를 가지고 뭐 그 청량음료에 넣으면 되잖아요. 청량음료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CO2를 가지고 이제 포집. 그러니까 CO2를 국제적으로 지금 배출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켠에서는 나오는 CO2는 불가피하게 나오는 걸 어떻게 포집 잡아서 저장할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또는 이용할까? 저장하거나 이용할까? CO2가 필요한데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장해서 어디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카본 캡처 앤 뭐 스토어 CCS라고 그러는데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 이런 기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이 짧죠. 다섯 번째 충전 시간이 장점이다. 충전 시간 장점. 수소 단가는 싸게 할 수 있다. 탄화수소 계열 CH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잘 그 열을 가한다거나 또는 뭐 산화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수소를 얻어낼 수 있다. 저렴하게. 아니면 지금 뭐 부생 수소라고 해서 그 부산물로 나오는 생산되는 수소. 원래는 그 버리거나 했었는데 그걸 모아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만 부생 수소만 가지고도 향후 몇 년은 쓰고도 남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경제성에는 좀 유리하다는 말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생산 자체 시설이 필요한 거죠.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송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단점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수소의 뭐 수소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생산, 저장, 이송 이것이 아직 부족한 게 많다. 두 번째 수소 생산할 때 CO2가 나오죠. CO2 배출. 그 다음에 현재는 자동차 쓸 때 저기 충전소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충전소 부족.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될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전 시간. 현재는 이제 한 5분 정도로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700기압, 700바로 압축을 해서 충전소에서 딱 준비하고 있으면 5분 만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더 저압이면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이제 충전소는 보통 트레일러로 고압가스, 고압수소가스를 가지고 오면 충전소에서 압축기를 보통 이제 2번 정도 2단 압축을 해서 700까지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이 충전 시설이 비싼 거예요. 이게 한 30억 정도 든대. 충전소 한 대. 28억 30억 정도. 그 다음에 촉매제. 촉매가 비싸. 촉매제 단가. 지금 백금을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고가다. 그 다음에 6번 안전 문제. 고압 시스템이니까 안전과 수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수명. 고압이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수소 자체 특성상 이게 그렇게 폭발할 위험은 적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약간 틈이 생기면 수소는 잘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가벼우니까 그냥 공기 중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안전한 측면이 있어요. 수소의 성질. 근데 또 수소의 성질 중에 너무 이 입자가 작잖아요. 가장 작은 원소잖아. 그러니까 그 수소 용기를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용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에 그 취성이라고 그래요. 취성. 금속을 약하게 만들어. 수소 취성이라는 말을 써요. 취성 들어봤죠? 수소 취성. 하이드로젠 임브리틀먼트. 임브리틀. 브리틀이 뭐냐면 브리틀 이게 이제 그 잘 깨진다는 뜻이야. 브리틀. 잘 깨진다. 수소가 아주 작은 입자니까 그리고 고압의 수소가 있으면 그 용기 그 표면을 깨트리는 거죠.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고온의 수소가스를 잘 용기에 잘 담아야 되고 또 그 파이프를 그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점으로는 정비가 좀 어렵겠죠. 복잡한 정비. 뭐 연료전지 스택, 연료전지 자체, 또 수소 문제 이런 문제 있고. 여덟 번째로 수송 비용. 수송 비용이 크다. 아주 고압 가스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액화시켜서 액화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별도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비용 문제. 크게는 이제 고압 가스로 통에 담아서 이동하는 방법 또는 액화시켜서 액화수소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상압에 담으면 얼마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700바 정도 담아야 지금 그 자동차 통에 통 3개에 700바 정도 담아야 지금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액체로 하면 좋은데 액화시키면 보통 밀도가 한 800배 정도 늘어나니까 800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는데 액화시키려면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겠지. 20켈빈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53도씨까지. 아주 극저온 장치가 필요해요. 극저온 장치. 가격이 비싸죠. 극저온 장치. 자, 그 다음에 연료 전지 발전 원리는 했으니까 이게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게 그려져 있어. 거기 보시면 네 가지로 그냥 연료극에서는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분해한다. 맞죠? 연료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 아주 깔끔하게 설명 잘했어. 연료극.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거쳐서 공기구로 이동한다.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에 전자는 도선을 타고 외부 회로를 거쳐서 전류를 발생시킨다. 일을 한다. 그래서 공기구로 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기구에서 아까 넘어온 수소이온과 전자산소가 결합해 물이 된다.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화학반응식 이쪽 산화극에서 화학반응식 쓸 줄 알고 또 환원극에서 화학반응식 쓰고 그 다음에 그 합한 전체 화학반응식 쓸 줄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 연료전지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의 추출 및 전기 발생인데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또 큰 문제야. 수소 생산, 저장, 이송. 여기 있죠? 수소 생산.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 생산. 자, 162페이지에 수소 추출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소 계질법 또는 수소 생산, 어, 수소 추출.
뽑아낸다.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기존에 그 C와 H로 되어 있는 그 화석 연료를 이용하자. LPG 가스라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냥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도 있지. 물을 전기분해. 화석 연료를 쓰는 것은 이제 화석 연료에다가 수증기를 넣어주면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나온다. 그런 걸 수증기 개질이라고 불러요. 수증기를 이용해서 수소로 개질한다. 그 다음에 산화를 시킨다. 그런데 완벽한 산화는 안 되고 부분 산화를 하면은 수소가 나오니까 산화시키는 거죠. 산화시키면 수소가 나오는 거지. 부분 산화시켜서 개질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열 개질. 이 수증기 개질과 부분 산화 개질. 수증기를 넣어야 되니까 아주 열이 많이 필요하죠. 열이 많이 필요해. 그 대신 순도가 높아. 수소. 에너지를 많이 투입한 만큼 순도 한 75% 정도. 100을 넣으면 75%가 수소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근데 부분 산화는 열을 적게 넣으니까 그래서 산화 반응에 의해서 개질되니까 수소 순도는 낮아. 한 30% 몇 프로? 한 35%? 35% 이하. 이렇게. 그 대신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건 열 에너지를 적게 넣고 시간도 적어. 빨리 돼요. 빨리. 그 대신 순도가 낮아. 그래서 이 자열 계질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거야. 두 가지 조합. 위에 두 가지를 함께 써버려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쓰면 적당한 농도의 적당한 스피드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걸 자열 계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계질. 이산화탄소 계질도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CO2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그 화석연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전기분해하면 되겠지. 전기분해. 이렇게. 그래서 수소 추출법,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순도의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수증기 개질법, 부분산화 개질법, 자열 개질법, 또 이산화탄소 개질법 이렇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개질법,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개질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조금 자세히 저 수소 추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